안녕하세요. 임표당입니다. 자, 오늘부터 문법 특강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문법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 특강의 목적은 당연히 문법 전체 영역을 전부 다 다루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이 문법을 배울 때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 영역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특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법의 전체 영역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물론 부담 없이 즐길 수는 없겠지. 부담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문법이라는 게 좀 영역이 많고 외울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게 힘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있다시피 뭐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수능 볼 때에도 언매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을 포함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싶은 친구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법 특강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상이 꼭 1, 2학년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1, 2, 3학년 모두가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내신할 때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수능 대비로 배우는 게 문법 내용이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잖아. 내신 대비를 하면 배울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 문법의 영역이 있을 때 좀 깊게까지 들어가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일정한 암기까지도 들어가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내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암기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언어와 매치 수업을 완강을 했었는데 그 언어와 매치 수업을 할 때에도 전체 맥락도 잡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암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암기들도 쭉 알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요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을 위한 수업으로 마련된 거기 때문에 수능을 위한 수업은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암기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보다 전체적인 내용 있지, 이 전체 틀 있지, 전체 틀을 잡고 조금 더 내려가서 한 껍질만 더 잡고 조금 더 내려가서 한 껍질 더 잡고 한 이 정도의 느낌까지만 가도 충분히 수능 문제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암기는 보통 보기로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보기로 나오면 너희가 필요한 건 이 보기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 수업에서는 이런 지엽적인 암기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내가 이걸 좀 보세요, 이건 추가적으로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지엽적인 암기보다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 그래서 언매 수업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이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건 일종의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지금 특히나 문법을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냥 내 수업을 듣고 처음부터 체계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문법의 전체 영역이 한 흐름으로 쭉 이해가 되면 그때 이제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운 것들을 확인하고 보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추가적인 암기하는 내용들을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어떤 수업을 이미 들었다거나 문법 공부를 몇 번씩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틀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문법 전체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희미해. 잡힌 적이 없으니까 뭔가 희미하게 문법 전체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틀도 희미하게 잡혀 있는데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엽적인 암기한 내용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문법 배울 때 내가 문법을 좀 늦게 배운 편이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대학 가서 대학교 4학년 때 문법 공부를 했어.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빡세게 시작해가지고 문법을 공부한 케이스라서 나는 문법을 되게 늦게 배운 케이스야. 전공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머리가 다 크고 공부할 만큼 해보고 나서 문법을 배우니까 이게 처음에 분명히 내가 고등학교 때 문법 배울 때 문법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너희가 문법 하면 영어 문법이 먼저 떠오르잖아. 영어 문법은
몰라. 지금 내가 영어 문법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영어 문법은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나중에 뭐 토익 보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나는 암기 과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을 뿐 무언가 연결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국어 문법은 확실하게 달라. 국어 문법은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여기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야. 크게 위에서부터 쪼여 내려와야 돼. 이렇게 영역들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최후의 지엽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이건 이제 공부하든 말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보기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알겠지? 중요한 건 멀리서부터 쪼여나가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어. 좀 제일 유의했으면 하는 점이 아무래도 이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딱 완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서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제목을 보고 아, 나 여기 부족하니까 찾아 들어봐야지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에 더해서 좀 정신적인 여유가 있다면 웬만하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업이 다 마무리됐을 때 뭐 다 마무리까지도 아니고 사실 한 절반 정도 수업이 진행만 되어도 의문 이전까지만 배우게 되어도 아, 문법이란 게 전부 다 엮여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법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 지엽적인 거 집착하지 마시고요. 넓게 크게 흐름을 유의해서 흐름을 잡아가면서 연결성을 보면서 수업을 듣자라는 거야.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최후에 갔을 때 결국 너희가 공부할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이 암기 과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 물론 이건 모든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 다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근데 난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문법은 암기가 필요한 과목은 맞아. 암기는 필요한 과목인데 그것도 요즘 수능 스타일상 암기가 필요한 영역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암기해야지. 암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해가 훨씬 중요해. 연결성이 훨씬 중요하고 이때 무엇을 암기해야 하느냐는 설명을 드릴게. 수업 때 뭐 바로 수업 들어가서도 내가 계속 얘기할 건데 다른 거 암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강조하는 건 목차를 암기해야 돼. 목차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 그런 공부 방법을 쓰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있잖아. 아니면 뭐 대학 가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게 되겠지. 특히나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험에 이제 익숙하게 될 텐데 좀 이렇게 영역이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첫걸음이 바로 어떤 학문이건 간에 목차를 암기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책에 딱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차 있지. 특히나 목차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그럼 그 세부적인 목차들을 하나하나 먼저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일단 거기는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하면 전체 연결성이 보이기 때문에 목차를 암기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분명 하나하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서로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거란 말이야. 이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목차만큼은 확실하게 외워줘야 돼. 물론 내가 얘기하는 목차는 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가 아니고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차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1페이지를 딱 넘기는 순간 벌써 공부할 맛이 뚝 떨어질 수도 있어. 엄청나게 양이 많게 느껴지거든. 알겠지?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걸 다 외우란 뜻이 아니야.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하나하나 달달달 끝부분까지 그 나무까지 그 막대기의 끝부분까지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 목차까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업할 때 계속해서 목차 외우자를 강조할 테니까 너희는 그 1페이지 한번 봐볼래? 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역겨운 페이지가 하나가 있지. 문법 전체를 싹 다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문법 전체라고 했을 때 물론 중세국어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을 모아놓은 페이지여서 이것만 사실 공부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공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내용을 더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연결성을 만들게 될 거야. 알겠죠? 너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목표로 잡아야 하는 건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에서 그
그 구조도의 제일 끝부분 있지. 거기 막 사례 예시 같은 거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예시 같은 건 무시하더라도 그 앞에 나와 있는 목차 정도까지는 외워주는 걸 목표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언하는 건데 공부량은 아마 확연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1페이지 다 이거 언제 외우고 앉아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량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요. 일단 목차 위주로 외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이제 단어 파트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시작에 앞서서 문법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뭐 별건 아니고 문법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너희는 지금 어딜 배울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혹은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작점이 의문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의문 옆에 화살표를 괄호로 쭉 따라가면 돼. 중간에 막 내용들 나와 있지? 다 제끼고 쭉 따라가면 돼. 그럼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짚으면서 문법 전체 내용을 잠깐만 개념 위주로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되죠? 자, 첫 번째 의문 밑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잖아. 그럼 의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의문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한다는 거 아마 이 의문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딱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친구들 없을 텐데 혹시나 중학교에서 갓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포함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의문이라는 건 요거죠. 예를 들어서 만이라는 게 있어. 만이라는 게 있어. 자, 이때 이 만이라는 거, 1만 만자, 만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내가 산이란 말을 딱 적었어. 그럼 이 두 가지는 말의 뜻이 구별이 되지. 그치? 말의 뜻이 구별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데 미음과 시옷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말 뜻이 구별됩니다. 맞죠? 자, 이때 만과 산의 미음과 시옷 같은 걸 우리는 자음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하나만 더. 만약에 산에다가 신이라고 적었어. 산과 신도 마찬가지로 말의 뜻이 구별이 되지. 그렇지? 이때 아와 이 같은 거의 차이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모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과 산과 신을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말뜻이 구별되는 건 결국 자음과 모음 때문이야. 즉 말의 뜻을 구별시켜 준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었죠? 물론 이거 외에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억양이나 발음 같은 것도 전부 다 말의 뜻 구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소리의 길이 같은 거, 높낮이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일단 무시하고 이건 나중에 음원 파트 가서 배울 거니까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글자로만 따지면 자음과 모음 같은 게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런 자음과 모음들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봤을 때 칠판 한번 봐볼까? 봐봐. 기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이 기억은 의문 맞지? 차음이니까 의문일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오라고 하는 이 모음을 붙였습니다. 얘도 의문 맞지? 고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잘 봐봐. 만약에 기억만 딱 적었어. 이거 발음해봐 라고 얘기했어. 발음 돼? 안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그라고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의 발음이야. 맞지? 기억이라고 발음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발음이야. 그렇죠? 기억은 기본적으로 발음이 안 됩니다. 발음이 안 되는 친구야. 근데 여기에 오란 말이 붙었더니 고라고 발음이 되기 시작했지. 그래서 음은 옆으로 따라가잖아. 그러면 음절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음절. 자, 그러면 음절은 느낌 오시죠? 음절이라는 건 무슨 단위겠습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제 발음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음절이라는 건 발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발음의 최소 단위이고 좀 더 후려쳐서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글자 한 개를 얘기하는 거야. 한
글자를 지칭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글자는 아니야. 원래 발음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한 글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후려쳐서 한 글자가 바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고라고 적었어. 그럼 얘는 하나의 음절이고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봅시다. 자, 음절이 만나기 시작하잖아. 음절이 만나기 시작하면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지. 그치? 근데 여기에 기라고 하는 말이 만나서 두 개의 음절, 네 개의 뭐가? 음운이 만났어. 그럼 고기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생겨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의미가 생겨나는 걸 우리가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형태소는 바로 이제 1강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알겠죠?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건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의미가 생겨났으니까 의미의 최소 단위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형태소까지 봤는데 그 다음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볼래? 따라가면 단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단어라고 적혀 있을 거야. 자, 이 단어라는 건 형태소가 의미의 최소 단위였다면 단어는 독립해서 쓸 수 있는 말들, 즉 자립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립의 최소 단위에다가 더하기 조사 있지, 조사. 뭐 은, 이가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단어로 끼워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고기가 맛있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형태소를 따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고기만 따져볼게. 고기와 가를 쪼개줍니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1강으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런데 단어라고 얘기하면 자립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고기라는 건 자립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단어가 돼. 됐지? 원래 가라는 건 자립할 수 없는 말이거든. 근데 조사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돼. 그리고 맛있다는 뭉치면 하나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맛있다도 하나의 단어가 돼. 됐죠? 자, 이렇게 따지면 봐봐. 음운으로 따졌을 때 여기 있는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싹 다 세면 되겠지. 그렇지?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입니다. 13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닙니다. 13개로 되어 있고요. 음절로 따지면 글자 하나라고 얘기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됐죠? 형태소로 따지면 고기가 맛 있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6개의 형태소로 쪼개집니다. 됐죠? 고기가 맛 있다 라고 쪼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태소 배우면 알게 될 거야. 다음, 자, 단어로 따졌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고기와 가 그리고 맛있다 라고 해서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됐죠? 이 문장은 13개의 음운, 6개의 음절, 6개의 형태소 그리고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다 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혹시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가 모이게 되잖아. 단어가 모이게 되면 이제 단어들이 합쳐지면 원래 어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절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에 어절 나와 있을 거야. 이 어절은 그냥 넘어갈게. 어절은 뭐냐면 이거야. 띄어쓰기 단위야. 여기서 한 묶음 있지. 띄어쓰기 한 묶음 있지. 여기 띄어쓰기 되어 있는 한 묶음 있지. 이런 걸 어절이라고 불러.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2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절 같은 건 문법에서 썩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와 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설명하면 머리 터지거든. 나중에 문장 가서 배워야 돼. 그래서 구와 절이라는 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 최종적으로 문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문장은 뭐 정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데 이건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의하면 돼.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여기 나오는 게 하나의 문장이지. 그치? 이 문장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쪼갤 수가 있고요. 결국 문장의 구성 요소들 각각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시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왜 굳이 적었냐면 너희가 전체를 좀 보라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일단 단원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 자,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먼저 여기에서 음운과 음절 파트 있지. 음운과 음절 파트. 여기 나와 있는 음운과 음절이 하나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 고1에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우는 음운과 음운변동 파트입니다. 여기가 원래 음운이라고 해서 하나의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소부터 단어까지 있지. 여기 형태소와 단어 파트 여기 있죠. 여기가 단어라고 해서 하나의 이것도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부터 해가지고 문장까지 있지. 여기가 문장이라고 해서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현대 문법을 쪼개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원래는 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음운을 원래 얘들이 가장 익숙해 한단 말이야. 여기는 뭐 많이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내신에서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엄매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도 고1 공통과정에서 이걸 배우기 때문에 가장 익숙해 합니다. 근데 사실 문법 전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음운 파트를 굳이 먼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잖아. 단어와 문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거의 하나야 원래. 하나의 파트를 그냥 쪼개가지고 배우는 느낌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음운 파트는 독특하게 사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별로 연결성이 없는 파트야. 무슨 말이냐면 단어와 문장을 먼저 배우고 나서 전체적인 문법 여기 전체가 사실상 현대 문법의 80%입니다. 이걸 싹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음운으로 넘어가서 음운에 나오는 세세한 암기들을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 교재도 마찬가지고 교재 보시면 단어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음운이 나오게 될 거야. 알겠지? 일단 전체 맥락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음운 파트는 마지막에 수업하게 될 것이다. 이건 그리고 사실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 뭐 많으면 두 문제까지 나와. 요즘에는 보기 같은 거 나오면서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요건 사실 벼락치기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알겠죠? 이건 딱히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점에서 단어와 문장을 먼저 보고 나서 뒤로 넘어가서 음운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됐지?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법이 이게 끝이 아니죠. 두 파트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네 파트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표준 발음법은 사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게 표준 발음법이야. 음운 파트가 원래 음운 변동 나오는 게 발음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은 여기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수능 특강 같은 거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능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너희 내신 때도 마찬가지야. 내신 수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아예 드러냈거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교재에는 들어가 있어. 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보통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하는 파트에서 잠깐 나옵니다. 요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건 수업 때 다루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내가 칠판에 적은 거 있지? 여기까지 딱 보면 현대 문법 전체야. 됐죠? 끝이 아니지? 여기에 더해서 처음에 배울 때 역겹지만 배우고 나면 가장 쉬운 파트, 고대, 중세, 근대국어 파트가 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국어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고대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 근데 내신 시험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1학년 내신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엄매 시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고대 파트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고대, 중세, 근대도 전체를 다 수업을 할 겁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까지 포함을 시키면 문법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굳이 어떤 분량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나오는 단어와 문장이 문법 전체로 따졌을 때 이 싹 다 모아가지고 딱 따졌을 때 내 느낌엔 한 70% 정도가 되는 것 같아. 한 70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음운 파트가 한 10 정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공부의 어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어떤 이해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가 한 10 정도. 그리고 여기가 한 15 정도. 그리고 여기가 한 5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야. 됐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여기 나오는 단어 파트와 문장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이것만 사실 잡고 가도 문법에 대한 많은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최대한 쉽게, 최대한 간결하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너무 주절주절 한다거나 지나치게 막 지엽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는 목차 잡는 걸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나하나 숙지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약간 뭔가 이것 좀 통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내가 그런 것들은 일부러 완급을 조절하는 거야. 나중에 빌드업을 한 다음에 빵 터졌을 때 그 깨달음이 있거든. 확실히 하나하나 미리미리 외우고 지나가는 것보다 나중에 연결성을 딱 느꼈을 때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춰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뭐 후회 없는 수업이 되도록 이것만 들어도 뭐 내신이건 수능이건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기본기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